강제로 모텔 끌려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했는데 카톡을 보니 그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모텔에 언제 갈까? 어디에서 만나서 갈까? 이런 걸 보낸 내역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모순이고 그렇다면 그건 무혐의나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헬퍼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출한 애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며칠 후에 느닷없이 경찰에서 나오라고 전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밥만 사준 건데 처벌받아요? 걔도 동의해서 성관계 한 건데도 처벌받아요? 그렇게나 어린애예요? 정말 나이를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많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것이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오픈 채팅이나 DM으로 재워줄 수 있는 사람이나 같이 놀 사람을 구합니다. 서울 어딘데 재워주실 분 있나요? 수원 어딘데 함께 놀 사람, 이런 오픈 채팅을 보고 별 생각 없이 호기심에 대화하고 상대방을 만났다가 갑자기 성범죄로 수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만났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조건 해당하는 것이 실종아동법 위반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서에 신고 안 하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DM이나 오픈 채팅으로 어려 보이는 사람을 만났는데 집을 나왔다고 하거나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집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가고 나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접촉이 문제되는 케이스인데요. 아청법 위반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력강간, 위력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집 나온 청소년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것 자체로 아청법 위력강간이 되고, 신체를 만지면 아청법 위력강제추행이 됩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해당합니다. 가출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주는 어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를 위력으로 봅니다. 얼핏 갈 곳 없다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했고, 배고프다 해서 식사도 사주고, 그러다가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 했으니 문제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그것도 집 나와서 보호자도 없다면 무척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그런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이 있게 되면 그걸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더 나아가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잘 곳이나 식사를 주고 그 과정에서 때리거나 협박하면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하면 아청법 강간, 아청법 강제추행이 됩니다. 의력보다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헬퍼 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첫 번째 핵심은 가출한 청소년의 나이를 몇 살로 알았는지입니다. 19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처벌합니다. 통상 오픈 채팅이나 DM으로 만나는 가출 청소년들은 나이를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화장도 하고 어른처럼 옷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헬퍼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났을 때 상대방 화장이나 옷차림을 알 수 있는 사진, 나이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있는 오픈 채팅 대화 내역, 전화 녹음을 잘 확보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예 성관계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그러면 가출 청소년과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시간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면 당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교통카드 결제 내역, 차량 구글 타임라인, 이런 자료를 꼼꼼히 보고 행적 알리바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헬퍼 사건 수사받을 때 유의점을 보면 헬퍼 사건은 처음부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그것도 아주 상황이 열악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유의점 첫 번째는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처음에 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습니다. 서로 말뿐입니다.
가해자 말이 맞는지 피해자 말이 맞는지 가리는 것이 핵심인데 그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술이 일관되는지, 얼마나 진술이 구체적인지, 일관성, 구체성입니다.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나 검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십 개, 수백 개의 질문을 했을 때 거짓말이라면 어느 순간 앞뒤가 맞지 않거나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무작정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인생에 있어서 큰 비상 상황입니다. 위급할 때 응급실에 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사건 처리 방향,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의점 두 번째는 가출 청소년과의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DM, 문자, 전화 녹음을 정리하고 백업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나이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후에 청소년이 돈을 요구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미성년자 진술이 기본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피해자가 경찰 신고할 때는 강제로 모텔 끌려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했는데 카톡을 보니 그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모텔에 언제 갈까? 어디에서 만나서 갈까? 이런 걸 보낸 내역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모순이고 그렇다면 그건 무혐의나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통화 기록, 대화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점 세 번째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헬퍼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되면 처벌 수위가 아주 세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어도 사안 자체가 커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조력을 처음부터 받아서 영장 단계부터 억울함이 없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재판을 받게 되면 나이를 몰랐다면 예컨대 상대 청소년의 프로필 설정 상태, 평소 담배나 술을 마시는 사진이나 대화 이렇게 성인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청소년인 줄 알았고 재판받는 내용을 인정하는 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헬퍼 사건은 난도가 높은 사건이고 처벌 수위도 아주 세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서 몰랐다, 동의 받았다, 돈 안 줬다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가 무죄와 유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방향타가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